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 장벽 여한 어림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삽니다. 현대그룹을 만들어낸 정주영 회장.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현대그룹의 가치는 당시 30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루었던 그 어떤 세계적인 부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업인입니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대한민국의 기업인입니다. 저는 모든 기업인들 중에 정주영 회장을 손꼽아 좋아합니다. 특히 그의 대범함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기업가 정신의 전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소 담판이었습니다. 그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낸 계획서, 현대가 낸 계획서를 보면은 배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은행돈을 갖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당신 나라 선주들은 그 배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만들어 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만들어 본 사람한테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겠느냐. 배를 한국에다 주문할 수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면, 증명을 가져오면은 차관에 승인해 주겠대요. 아주 어렵게 됐죠. 입장을 바꿔서는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앞뒤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오나스 천암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짓겠다는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하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데라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2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 돈으로다 현금으로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 들이대서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포항제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조선소에 필요한 철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주영 회장은 이와 같은 국내 상황과 이제 큰 돈을 벌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돈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차관과 기술 협력을 받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영국의 조선기술 기업 애플도어의 회장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같이 하게 된 애플도어사의 회장과 순조롭게 기술 협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차관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클레이 은행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애플도어사의 회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500원 거북선 지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1500년도부터 이러한 벤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1800년도부터지만 우리가 쇄국 정책을 해서 그렇지 그 기술은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플도어사의 회장은 웃으며 버클레이의 추천서와 함께 자리를 주선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PL의 후원사 버클레이 은행입니다. 하지만 차관을 받으려고 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영국에서는 해외 돈을 빌려줄 때 수출 보증기구의 승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인을 내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던 거죠. 수출 보증기구의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만든 다음에 주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 전에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정주영 회장이 말하길 너무 당연하고 논리적인 말이라서 조선소를 포기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거는 조선소를 만들 공간인 초라한 백사장 사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들고 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스 거물 해운업자 선방왕의 처남 리바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26만 톤 2척을 현대에 주문을 했어요. 정주영 회장은 그 소식을 그대로 수출보증기구에 알렸고 결국 차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돈과 기술력으로
조선소를 짓고 5년 뒤에 전달할 선박을 2년 6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정말 위대하고 담대한 거침없는 단판이었던 거죠. 참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는 다음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어떻게 어려운 걸 해나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전을 치는 군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모든 세계 줄거리를 이루는 모든 과거 사람들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줄거리를 이루는 나폴레옹이 구라파를 모든 것 지배할 적에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의 삼국시대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적에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밀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령관들이 쓴 글을 볼 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 뛰고 담을 세워 일한다 해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장복 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삽니다. 자, 정주영 회장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업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특전사 마인드의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마인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능력과 인사이트는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게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나도 저러한 담대함을 가져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이루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둘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패배자 마인드는 떨쳐내시고 위대한 마인드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이었습니다.